한번 지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책을 쓴다면 어떤 제목을 넣고 어떤 목차를 넣어서 한번 내 인생을 전반적으로 어떤 시선을 가질 것인지,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면 앞으로 내 미래를 또 어떻게 그려가야 될지가 얼핏 눈에 보입니다. 그게 얼핏 보였을 때, 안녕하세요, 모닝런입니다. 오늘도 중랑천에 달리러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하시죠. 렛츠고! 자, 오늘도 출발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낭만 달리기 13주차 금요일 녹음하러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13주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진짜 항상 아침에 이렇게 몇 주차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외치는 요 지금 아침 출발 라인에, 달리기 출발 라인에서 항상 느끼는 감정이지만 시간이 참 잘 갑니다. 벌써 명절이 끝나고 일주일간 또 우리가 다시 사회에 적응을 하고, 그리고 다시 달리기 주로해서 또 적응을 하고, 그 적응을 하는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주 동안 워밍업처럼 회사에 이제 출퇴근이 조금은 이제 다시 적응이 됐고, 물론 뭐 어떤 분들은 바로바로 적응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조금 그런 것들에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한 주를 보내셨는지 일단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주로해서 훈련 목표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달리기가 한 2주 조금 넘게 이렇게 조금 속도를 올리고 심박을 좀 쓰는 이런 훈련을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명절에 이렇게 뭐 강원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의 낮은 조깅급 위주로만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로 인터벌급 하기에는 또 오늘도 영하 10도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좀 우리 파틀렉, 예전에 제 영상에서 파틀렉은 스피드 놀이다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스피드 놀이 한번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표한 거리는 12km를 자유롭게 평소보다는 템포를 조금 올려서 가져가려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스피드 놀이 하실 때 1km 단위로 좀 설정해주면 저는 좀 확실히 훈련도 되고 재미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2km니까 1km는 좀 낮은 단계, 또 그 다음 1km는 조금 높은 페이스로, 그거를 본인 기준에서 설정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낮은 회복 단계를 5분대 페이스, 그러니까 5분 전 영역으로 자유롭게 낮은 회복 단계를 설정하고, 그리고 1km 좀 빠른 속도를 할 때는 4분대 전 영역으로 조금 심박을 올리는 템포를 가져가는 속도를 한번 가져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현재 1.33 몸을 풀었거든요. 지금은 550 페이스로 천천히 몸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열이 많이 붙진 않았으니까 4분 후반대로 살짝만 한번 속도 올려볼게요. 천천히 이렇게 하나 요렇게. 자, 현재 530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요렇게 한 킬로씩 내가 2주에 한 번, 근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심박을 좀 써주는 속도 훈련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느린 조깅만 하다 보면 확실히 뭔가 제가 달리기 전체적인 능력치가 그렇게 막 올라가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6분 페이스로 천천히 달리기를 해서 거리량을 늘려가는 부분은 너무 좋지만, 그건 너무 좋은 부분이에요. 천천히 달리면서 거리를 늘려간다, 너무 좋은 부분. 그렇지만 가끔 이렇게 심박을 활용해서 속도를 올려줘야
전체적인 나의 속도가 조금씩, 나의 페이스가 조금씩 더 좋아지고 심박도 조금 더 좋아지고, 심박도 이렇게 가끔 높게 써줘야 체지방도 잘 타고 훨씬 더 건강한 라이프 생활, 달리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450 페이스, 이렇게 좀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보통 저는 뭐 인터벌이라 해봐야, 저도 아직 초보 러너이기 때문에 인터벌 가져가 봐야 진짜 빨리 뛰어야 410, 40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피드 놀이에서는 4분 후반 정도 가져가면 적당히 심박을 써주고, 지금 150 심박이잖아요. 요 정도. 그리고 조금 더 나중에 후반으로 갔을 때 12km급 후반 갔을 때 한 뭐 160까지도 써주면 좋죠. 심박이 높게 써줄수록 또 짧은 거리에서 운동 효과가 확실히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속도 훈련을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확실히 뭐 인터벌이나 전체적으로 빠르게 달리는 훈련에 아직까지는 조금은 거부감이 있어요. 그치만 이걸 한번 하고 다시 또 조깅을 할 때 내가 능력치가 확실히 향상됐다 라는 거를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확실히 좋아집니다. 달리기 기량이 전체적으로. 계속 예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미토콘드리아가 몸에 또 활성화돼서 건강한 이렇게 세포들이 증식이 돼가지고 안 좋은 것들을 또 잡아먹고 뭐 그러는 메커니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달리기 능력치가 확실히 향상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450 페이스 요 정도가 그래도 적당한 것 같아요. 영하 10도 아래에서. 체감 온도는 또 한 15도 16도 되겠죠. 진짜로 요즘에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영하 10도가 이제는 아무렇지 않아요. 처음에 부산에 있다가 서울 올라왔을 때 서울도 무지하게 춥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서울에 다시 일주일 동안 내 몸이 적응이 됐는지 이제 그냥 영하 10도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나가자, 그냥 가볍습니다. 가벼워. 10도 뭐 그렇지. 그리고 요즘에 달리면서 느끼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영하 10도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영하 10도까지는 확실히 좀 달릴만 한 것 같아요. 요 정도까지는. 요 정도가 거의 약간 마지막 데드라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확실히 요거보다 영하 12도 13도 요 정도만 떨어져도 진짜 춥습니다. 몸이 풀리기 전까지는 확실히 적응하기가 주로에서 어렵거든요. 그래도 달리다 보면 우리가 뭡니까? 열정과 낭만, 몸에 열이 붙죠. 그러니까 열이 붙은 상태에서 우리가 달릴 때 또 굉장히 화이팅! 열이 붙을 때 우리가 또 굉장히 또 낭만을 또 느끼고, 그리고 별로 안 춥네 라는 생각이 또 들더랍니다. 아침에 들더랍니다가 뭐야? 예? 들더랍니다가 뭡니까? 어쨌든 현재 페이스 450 계속 맞추고 있습니다. 4분 후반 페이스. 아무래도 확실히 조금 더 예전보다는 4분대 페이스가 좀 적응이 됐다 라는 점이 신기해요. 그리고 4분대 페이스를 그래도 조금은 편하게 달리기 위해서 오늘 게스트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신가요? 오늘 게스트 오랜만에 카보나 신었거든. 자, 오늘 게스트 소개합니다. 자, 알파플라이입니다. 알파플라이가 확실히 좀 속도 훈련 할 때 이런 4분대, 제 기준에서 4분대를 들락날락 거릴 때 확실히 좀 편해요. 아무래도 탄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별로 뭐 힘들게 힘을 안 줬는데 해도 뭐 4분 초반 이 정도면 조깅 아닌가? 4분 후반 이렇게 나올 정도로 탄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탄성이 좋으면서도 위험하죠. 아무래도 내가 가진 능력보다 좀 확실히 빠르게
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버티는 다리를 만들어야 돼서 자주 저는 신진 않습니다. 카보나가. 그리고 카보나를 자주 신다 보면 이 속도가 내 속도인 줄 착각을 하는 것 같아. 그게 진짜 최대의 단점이야. 그리고 조깅화를 신잖아요. 이렇게 4분대 들락날락거리면 굉장히 또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가 실력이 그렇게 된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카보나를 신을 때도 조심히 다뤄야 돼. 예쁜 칼, 이건 예쁜 칼이라고 생각해야 돼. 조심히 다루고 조깅화를 신다가 카보나를 딱 신잖아요. 내 능력이 향상된 모습을 또 느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고. 그래서 카보나를 메인급으로 신는 것보다 조깅화를 메인으로 신다가, 그거 좀 당연한 이야기긴 하지. 당연한 이야기긴 한데 메인급으로 신다가 다시 이렇게 카보나를 한번 신어주면 굉장히 굉장합니다 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지금 5분 페이스까지 좀 떨어졌네. 확실히 그러면서도 이렇게 가볍게 4분대를 들락날락 거린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유지가 예전처럼 잘 안 되네요. 속도 훈련 확실히 안 해서 능력치가 약간은 감퇴했나 보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DNA를 좀 심어줘야겠죠. 나도 빠르게 달릴 수 있다. 나도 내 기준에서 빠른 러너다. 자, 3km 조금 천천히 1세트 이제 종료했습니다. 아까 첫 세트를 1km에서 딱 출발해야 되는데 오프닝 하다 보니까 1.35km인가 이때 출발해가지고 조금 애매하게 끝났네요. 그래도 다시 5분대 페이스로 패를 회복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이야기 또 하고 싶었던 게, 오늘은 또 금요 녹음이니까 속도 훈련을 조금은 가져가고 있지만 또 한 주를 되돌아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책을 제가 한번 또 구매한 적이 2025년도 들어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읽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뭔가 어제 이상하게 좀 리플레이시도 할 겸 책 샤핑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회사에서 좀 짬이 있어서 이제 컴퓨터를 두드렸죠. 랄랄라. 자, 책에 대해서 리뷰 한번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베스트셀러가 여러 가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고명한 작가님의 책이, 그분이 이제 개그맨이잖아. 근데 고명한 작가님의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 책은 어떤 책일까? 갑자기 흥미가 확 땡기는 거야. 왜냐면 아무래도 우리가 TV에 나오는 개그맨 분이 책을 쓰면 얼마나 잘 썼겠어 라는 사실 선입견 같은 게 기본적으로 나도 그런 게 좀 깔려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처음에 흥미롭다 라는 정도로 리뷰를 봤는데, 리뷰를 하고 그 책에 대해서 또 리뷰한 블로거 분들 보니까 진짜 몰입도가 장난이 아니고, 그 책 이름이 고전이 뭐였더라? 책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처럼인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근데 고전이 답했다. 머시기 부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리뷰를 보다 보니까 고전을 어쨌든 이거를 뭔가 해석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고전을 읽으면서 고명한 작가님께서 느끼고 배우고 해서 삶에 적용하고 어떻게 인생을 조금 싹 섹시하게 낭만 있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몰입도가 좋대요. 가독성도 좋고, 그 책을 읽고 나면 그 고전 소설, 그것을 진짜 무조건 읽고 싶어진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배울 게 참 많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책을 결국에 구매까지 누르게 된 이유가 그거였어요. 리뷰 중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고명한 작가님이 고전을 통해서, 고전은 너무 어려운 책 아니냐 이런 질문들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책을 읽으면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되겠냐, 이거는 책방에 그냥 완전 구석에 꼽혀있는 그런 오래된 책 아니냐, 이런 거 왜 읽냐 질문들을 참 많이 들었겠죠. 근데 본인이 고전을 읽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고전 소설을 또 반대로 생각하면
오래된 책이 아직도 읽힌다는 거는 굉장한 지혜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래된 그 지혜가 우리 삶의 현재에도 100년 동안 먹혀오고 적용할 수 있는, 오히려 이게 더 실용서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득 굉장히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는 거야. 거기서 난 좀 깜짝 놀랐지. 그러네. 오랫동안 읽혀왔고 사람들 속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삶에 적용을 했을 때 또 뭔가 내게 느끼는 감정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이 책이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게 아닌가. 그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증이 잘 돼 있는 고전 소설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거기까지 이제 그 리뷰를 보면서 드는 거예요. 그러면 고전은 어떻게 읽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는 거야. 그래서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내가 살아야 될 삶처럼인가, 그거를 바로 구매를 눌렸습니다. 근데 구매를 눌리려고 딱 보다 보니까 무슨 뭐 노트 같은 거가 사은품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책을 사고 사은품으로 뭐가 들어있는 건 처음 봐가지고 이게 뭐지 해서 또 리뷰를 봤지. 책을 읽지만 마시고 책을 한번 써봐라. 그래서 책을 쓸 수 있는 가이드, 그 안에 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질문이 있고 거기에 내가 답을 하기만 하면 된다 라는 가이드 같은 거였어요. 아무래도 내가 노트를 아직 책을 받아보진 않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노트가 형성되어 있는지 나는 잘 모르지. 그치만 자 잠깐만요. 자 이제 4km 1km 또 속도를 올려보겠습니다. 와, 말하랴 속도 이야기하랴 쉽지 않네요. 왜냐면 오늘은 제가 욕심일 수도 있는데 스피드 훈련도 하고 싶고 제가 느낀 감정도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책에 이렇게 이제 만약에 오면 그런 생각을 내가 안 해봤거든. 물론 내가 책을 읽고 달리기를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내 삶에 대한 지혜도 많이 얻고 있지만 내가 뭔가 책을 쓴다,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해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약간의 체험탄처럼 뭔가 주나봐. 책을 이렇게 써보세요, 주나봐요. 그래서 문득에 나도 모르게 책에 대해서 한번 사색을 해보게 되었죠. 그리고 원래 오늘 사색 주제가 내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응원 한마디,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응원 한마디,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응원 한마디,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고명한 작가님의 책 이야기에서 내가 만약에 책을 쓴다면 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책을 당장 내가 쓰는 건 아니더라도 책을 쓴다 생각하고 나를, 내 인생을 한번 쫙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책을 쓴다면 제목을 어떻게 정하지? 하면서 갑자기 회사 마치기 전에 혼자 그 상상이 막 신난 거야. 제목을 어떻게 정하지? 근데 제가 예전에도 계속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저는 어쨌든 20대 때 모델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델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고 그것에 대해서 아카이브도 많고 그 삶이 어떻게 보면 제 사회 초년생의 시작 같은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러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게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모델 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책 이름을 그냥 모델이라고 짓고 싶은 거야 갑자기. 근데 모델 이야기는 아니야. 근데 모델이라고 딱 짓고 싶은 거지. 책 제목 모델. 그리고 목차는 어떻게 할 거야? 몰라. 첫 번째 기억에 떠오르는 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첫 번째 딱 재미있게 또 이렇게 사색하고 상상하다 보니까 하나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롤모델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롤모델이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롤모델을 한 명을 선택해서 그분의 삶을 좀 베끼고 훔치고 해야 또 내가 뭐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때문에 옛날에는 롤모델을 설정하는 것도 참 많이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롤모델에 대해서 딱 생각하니까
인생 전반적으로 롤모델로 내가 살아온 시선들로 딱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지. 어렸을 때 내가, 잠깐만요, 화면이 잠겨버렸네. 어렸을 때 내가 모델을 하기 전에 패션을 그래도 어릴 때 좀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그 빈티지, 여러분 빈티지 옛날에 유행했었잖아. 빈티지 니폰 스타일 그거 아세요? 훌프컷, 샤기컷 이런 것들 자르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참 그렇게 멋부리는 걸 좋아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지금은 그렇게 멋부리는 걸 그닥 좋아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학교 마치고 친구들이랑 용돈 모아서 제일 재밌는 게 부산에 남포동에 이제 놀러 가는 거예요. 남포동은 거의 신문화예요, 신문화. 그때 시절에 일본에 대한 문화가 많이 들어오고, 일본 스타일, 그리고 요즘에 동묘 막 이런 거 보면 구제옷 막 쌓아놓고 사 입잖아요. 그걸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남포동에서 우리끼리 막 보물찾기 하러 가자 하면서 옷도 사 입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내가 롤모델이 쿨K와 배정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쿨K라는 분은 그 당시 내가 느끼기에는 진짜 젊은 제 시대 88년생의 뭔가 멋의 끝에 있는 남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옛날에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알려주는 그 뭐 워싱하는 방법, 속도 좀 줄이겠습니다. 좀 힘드네. 그래서 어쨌든 워싱하는 방법, 그런 거를 내가 이렇게 워싱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쭉 보다 보니까 할만하네, 우리도 한번 해볼까? 친구들이랑 막 그렇게 해서 옥상을 보면 이렇게 옥상 바닥에 파란색, 저런 색깔 아시죠? 파란색 보이나? 저런 파란 색깔, 녹색깔 막 이런 방수 페인트 같은 게 발라져 있는 옥상이 있습니다. 그럼 그 옥상에서 뭐 락스 1스푼 물 뭐 몇 번 넣고 뭐 이것저것 조합해서 안 입는 청바지를 거기다 담궈. 그럼 락스 물이랑 뭐 배합한 부분이 싹 스며들어요. 그거를 그 바닥에다가 막 밟아. 그리고 그 바닥에 계속 밟아서 문대요. 그 방수돼 있는 거기 바닥을. 그러면 옷이 약간 곰팡이 쏘인 것처럼 뭔가 엄청나게 그 당시엔 예쁜 빈티지 옷이 되고, 또 제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그런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청바지, 옛날에 바지 찢는 거, 내가 가진 청바지를 이렇게 구멍 뚫는 거 있잖아. 그게 유행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항상 제가 작업을 항상 제일 잘하는 사람, 그래서 거의 장인 모드로, 자 프로페셔널 모드, 네 청바지 가왔나, 그래 한번 보자 하면서 바지 싹 찢어가지고, 그 찢기만 하면 안 됩니다. 아시죠? 그 청바지 찢으면 이렇게 줄 같은 거 나오잖아. 그걸 또 수작업으로 자연스럽게 찢어진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주고, 뭐 그런 거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조금 패션 모델에 대한 꿈이 좀 생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지금에 와서 롤모델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되게 많이 닮고 싶었어. 그 당시에는 뭐 패션 모델이니 그런 것도 몰랐지. 그냥 쇼핑몰 모델, 그게 진짜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 쇼핑몰 모델이나 해볼까, 진짜 한번 해보고 싶네 라는 생각, 그런 생각으로 뭐 이래저래 하다가 대학을 모델과까지 전향하게 됐는데, 그 말의 요와 요를 지금 한번 요약하자면 그런 겁니다. 뭔가 고명원 작가님의 책을 샀는데 책을 쓰는 챕터 같은 게 있었어. 그래서 그럼 내가 만약에 책을 쓴다면 어떤 제목을 하면 좋을까? 라는 생각으로 그냥 장난삼아, 재미삼아, 그럼 모델, 그러면 목차를 설정하면 뭐가 좋을까? 그랬을 때 롤모델. 그러면 롤모델을 생각해보니까 내가 살면서 롤모델을 통해서 뭔가 배운 점도 많지만, 무엇보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롤모델을 통해서 삶이 더 재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롤모델이 뭐가 필요가 있나. 롤모델이 있어 봐야 뭐 설정한다 해야 옛날처럼 그렇게 팬심으로 바라보진 또 않거든요. 나이가 이렇게 생기다 보면 그렇게 또 입이 잘 안 돼. 근데 롤모델이 이렇게 생겼을 때 완전히 내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경험을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것 같아요. 롤모델 다 한 번쯤은 있었죠. 예, 아닙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래서 옷 입고 구제 빈티지 옷 만드는 거
막 그런 거를 재밌게 하다 보니까 고등학생인데 그거 아시죠? 남들은 학교 등교할 때 자 학교 룰룰루 랄랄라 등교하다가 내가 오늘 머리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옛날 어린 시절에는 가위로 막 머리를 잘라버렸거든. 그래서 잘라오라고 머리를 그랬는데 나는 이제 그런 거지. 약간 머리를 이렇게 길게 기르진 않았어. 근데 뭐가 걸리는 줄 알아요? 등교하다가 코수염을 저는 어렸을 때 그 빈티지 형님들이 수염 기르는 게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따라 기르는데 고등학생 수염이 나긴 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릴 때 고무 눈썹 펜슬 있죠, 그거를 또 여기다가 조금 덜 난 부분을 색칠을 막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수염이 뭔가 어린 시절의 내 느낌에는 뭔가 간지나게 수염이 자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내가 야 뭔가 나도 이제 빈티지칸데 뭔가 멋있는데 나도 뭔가 배정남 쿨케이처럼 간지가 좀 나는걸? 막 이런 생각을 해서 옛날 선생님이 교문 앞에서 성기 요와 하면 코털 맨날 탁 뜯기고 코털을 맨날 뜯기고 그랬습니다. 그렇듯 그렇게 인생의 아이덴티티라고 해야 되나요? 인생 전반적으로 그런 롤모델이 있어서 한번 어릴 때 그런 패션에 대해서 한 분야지만 빈티지라는 그 한 분야를 사랑하게 되었지만 니폰 스타일 그게 다들 좋아했을 겁니다 남자들은. 그래서 그걸로 인생이 많이 바뀌고 그리고 이제 모델 학과 대학교를 처음에 20살에 입학했을 때는 또 홍창우라는 예전에 진짜 멋있는 모델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패션 모델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롤모델이나 이런 게 막 크게 없었거든. 잠깐만 속도를 좀 올려야 돼. 속도 올리라 속도 내리라 말하랴 토크에 집중하라 이게 쉽지 않는데 계속 토크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였거든. 그러니까 이제 모델을 막상 할 때는 또 롤모델 같은 게 크게 없었어요. 근데 또 지금에 와서 살다 보니까 한번 지금 어린 시절과 지금을 비교하면서 그 롤모델에 대한 시점으로 생각해보니까 지금 내가 롤모델이란 게 있는가, 그리고 롤모델이 한번 자세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어린 시절 그때 짧았던 인생의 한번 변화 이후로 내가 롤모델을 가졌던 건 아무래도 저번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무라카미 하루키, 그 내가 달리기를 말할 때 하고 싶은 이야기, 그걸 보고 거의 그냥 그분을 롤모델처럼 삼았어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예전에는 스타일에 대한 롤모델이었다면 이번에는 삶의 루틴과 패턴,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완벽한 하루, 그 완벽한 하루를 내가 정확하게 루틴화해서 하루를 지내잖아요.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그 하루가 쌓이면 어쨌든 내가 조금씩 어제보다는 성장할 거잖아. 그러니까 그 모습을 최근에는 제가 계속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롤모델을 설정하고 담는 부분은 중요한 요는 그거거든요. 모든 걸 카피한다. 왜 내 생각을 넣지 않고, 그게 중요합니다. 내 생각을 넣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쿨케이님을 진짜 롤모델로 설정했어. 근데 그 롤모델의 분야가 스타일 관련이야. 근데 쿨케이님의 착장을 그대로 베껴서 내가 한번 입어봐야 이게 어떤 느낌인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 옷에 저 바지는 내가 저게 마음에 안 들어서 요 바지를 입는 게 더 좋겠어,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내가 바지라도 조금 내 의견을 넣어서 바꾸잖아요. 그럼 모든 게 변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는 시기, 뭔가 내 인생의 전환점, 내 인생의 어떤 변화하는 시기에는 그대로 따라야 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계속 따라 하다 보면 그 다음에 감각이 조금 피어나서 나는 내 스타일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건 좀 추후에 내 스타일을 한 방울씩 섞어 보는 겁니다. 모두들 우리 선배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책을 쓴다면 롤모델을 가지고 그런 시선으로 한번 이야기해보면 재밌겠다 라는 생각, 그리고 그 다음 목차를 또 생각해봐야겠죠. 그렇듯 저는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요는 그거예요. 우리가 내게 선물을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내가 만약에 책을 쓴다면 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사색을 해보십시오. 달리면서. 그러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진짜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뭐 책을 쓸 때 소설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거의 내 자서전처럼 내 어떤 옛날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느꼈던 감정들, 이런 감정들을 통해서 누군가의 후배님들에게는 이런 조언을 하고 싶다. 너희는 이렇게 실패하고 꼬꾸라지는 거를, 요런 부분을, 물론 실패를 많이 해야 뭐 좋은 또 결과가 있겠죠. 근데 요런 부분은 굳이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걸 쓴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왜 쓰냐 했을 때, 그러니까 내 인생을 전반적으로 한 번 더 되돌아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앞으로 또 가야 할 어느 정도의 답이 또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게 제가 좀 놀랬어요. 아, 책을 쓰다 보면 책 쓰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로 굉장히 점점 성인이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 잠깐 하면서 이제 7km 달렸거든요. 자, 여기서 터치 해야겠다. 자, 터치. 이제 돌아가야지. 스피드 훈련 지금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한번 지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책을 쓴다면 어떤 제목을 넣고 어떤 목차를 넣어서 한번 내 인생을 전반적으로 어떤 시선을 가질 것인지,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면 앞으로 내 미래를 또 어떻게 그려가야 될지가 얼핏 눈에 보입니다. 그게 얼핏 보였을 때 또 행복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새로운 뭔가 롤모델을 조금은 설정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또 재밌는 방법을 해보자. 그랬을 때 저는 아직도 조금 더 무라카미 하루키에 대한 탐구는 못 해봤어. 왜냐면 내가 그 책의 그 루틴에 대해서 담고 싶어서 약간의,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약간 내 인생에 지금 전반적으로 롤모델이 아닌가 생각을 드니까, 이제는 그럼 한번 싹 다 그 사람의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고전이 답했다라는 책을 보고 나면 무라카미 하루키의 바람의 노래를 틀어줘인가, 거기서부터 좀 그 사람의 인생 초년기 중년기 전반적으로 한번 책들을 다 한번 읽어볼까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섹시하게 한번 닮아보는 거지. 그럼 또 내가 살아갈 때 또 어떤 해안들과 지혜들이 또 쌓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런 요점을 봤을 때 우리 모두가 이 미라클 아침 낭만 챌린지, 이 달리기를 낭만 하면서 충분히 내가 책을 쓴다면 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생각해봐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색 타임 렛츠고. 가보시죠. 지금 몇 분 찍었냐. 34분이네 이제 클로징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클로징이 더 재미있다는 거 아시죠? 자, 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렛츠고. 하나 둘. 자, 11km 440 페이스입니다. 라스트 스팟 1km 한번 더 올려보자. 그래도 진짜 대박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4분대를 끌고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진짜 가랭비에 옷 젖는다. 예, 진짜로 계속 꾸준히 해주니까 확실히 성장세가 이제 2월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렇게 뭐 많이 늘었다 느낌은 잘 못 들었거든. 근데 이제 조금씩 느끼는 것 같아. 30km LSD 하는 거와 지금 이렇게 속도를 그래도 4분대 계속 밀고 이렇게 뛸 수가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합니다. 자, 현재 445 페이스. 가자. 1km 할 수 있다. 하나 둘. 자, 30m 남았습니다. 이거 되게 신기하다. 4분 후반대에서도 호흡이 힘들었다가
안 힘들었다가 이렇게 업앤다운 유지가 조금은 된다. 그 컨트롤이 아주 조금 됩니다. 아주 조금. 완전히 된다는 건 아니고. 가자. 자, 이제 20m 남았고 현재 페이스 435 페이스. 하나, 둘, 할 수 있어. 가자. 더 올려. 하나, 둘, 10m 남았습니다. 잡아. 가자. 하나, 둘, 가자. 자, 430 페이스. 더 올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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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 오빠. 12km. 와. 와우 마이 갓. 레디 꽁 레디 에브리바디 챔피언. 너도 나도 챔피언. 이렇게 뭐라고? 와, 대박. 야, 막판에 한 5km 4분 페이스로 계속 4분 후반이죠. 후반 페이스로 뛰면서 그리고 중간에 한 중반까지 한번 끌어올려 봤는데 지금 12km가 마지막에 딱 끝났잖아. 근데 처음에는 파틀렉으로 이제 1km 4분 후반, 1km 5분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출발을 했는데 어쨌든 토크에 조금 집중하다 보니까 달리기에 집중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5분대로 좀 페이스가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제 7km부터 12km까지는 4분 후반으로 쭉 이렇게 이어서 달려보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에블바리 챔피언. 자, 다 같이 뭐라고요? 에블바리 챔피언. 너도 나도 챔피언. 뭐라고? 야, 이거 잘하면 이제 10km 마라톤 정도는 4분 페이스로 쭉 유지가 가능할지도? 아무래도 25년도 조금씩 사고를 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점점 밀려옵니다. 이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이게 대회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첫 번째 대회는 100km 울트라 마라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속도보다도 조금 더 거리 위주의 포커스를 두고 훈련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드를 조금 등하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왜냐면 속도 훈련을 해놔야 그래도 후반에 이 천천히 미는 이 장거리 레이스에서도 체력이 좀 남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같은 페이스로 계속 뛰다 보니까 이제 그 페이스가 내 몸이 완벽하게 적응을 해버려가지고 이제는 그 6분 페이스도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장거리로 가기가. 그래서 이렇게 오늘 좀 이제 속도를 조금 그래도 못해도 이렇게 한 번씩은 섞어줘야 또 내가 기량이 상승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주로에 한번 속도 훈련 해보러 나와봤는데, 우리 또 구독자 형님, 누나, 또 동생분들도 한 달에 한 번, 적어도 진짜로 한 달에 한 번은 제 말 믿고, 조금 근데 대신 그건 있어. 약간 속도를 올리면 부상의 위험도가 아무래도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속도 훈련 전에 뭔가 내가 부상을 당하지 않게 좀 세팅을 좀 해놔야 돼. 그러니까 무리한 훈련 뒤에 하지 마시고 조금 그 전에 좀 느긋한 조깅 이런 걸로 한 이틀 셋업을 깔아놨다가 오늘 같이 이렇게 한번 쏘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도 느긋한 조깅하고, 그리고 이제 장거리를 딱 하면 바로 느껴집니다. 이 효과가. 이야! 이렇게 내가 이 속도로 천천히 30km 스미마셍한데? 약간 이렇게 또 느껴지는 무언가를 아마 이 속도 훈련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이 로드에서도 굳이 막 트랙에 가서 하면 좋겠지요. 집 근처에 저처럼 트랙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로드에서 이런 파틀렉 훈련도 좋고, 마지막에 아까 조금 속도 올려보는 템포 훈련도 좋고, 그리고 우리가 내 초보 영상들 있잖아요. 여기서 인터벌을 짧게 600, 400, 뭐 500, 1000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충분히 우리가 아직, 물론 지금 시청하시는 분 중에 3분 페이스 뛰시는 분, 4분 페이스로 조깅하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은 대다수가 보통 저와 비슷한 실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력 선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저보다 구력이 조금 낮으신 분들에게는 충분히 더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좀 토탈적으로 한번 요약해보자면, 그렇게 이제 속도 훈련이 좀 필요한 이유를 좀 설명드렸고, 그리고 이제 책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해봤는데, 저는 달리기만 하면 재미는 없어요. 달리기만 했을 때 달리기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우지만
그 배우는 부수적인 것들을 연결했을 때 저는 달리기가 재밌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속도나 기록이나 이런 거에 엄청난 욕심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뭔가 깨달음을 제 스스로 제가 이렇게 달리면서 제 인생에 대해서 또 제가 제 인생의 어떤 도전을 통해서 깨달음을 좀 얻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 기록을 깨기 위해 뭔가 한다, 이게 1번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 구독자님들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계속 내가 좀 도전할 수 있게, 뭔가 달리기만 했을 때에 내가 느끼는 감정들과 책을 콜라보했을 때 또 느끼는 감정들, 그리고 일기라도 좀 써봤을 때 느끼는 감정들, 그리고 아까 내가 말한 나도 생각지 못했는데 내가 만약에 책을 쓴다면 이라는 생각으로 제목을 한번 내 인생 토탈 정해보고,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표지를 한번 정해보는 거죠. 내 인생의 표지,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의 표지. 나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진짜 내 인생의 아이덴티티는 모델로서 출발해서 내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 이름은 모델. 근데 모델의 이야기를 하고 싶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차는 롤모델로 들어가서 롤모델을 통해서 내 삶이 이렇게 변화했었구나, 변화했고 재밌게 살았구나, 그 시절을. 그러면 앞으로도 그 이제 아카이브와 그 데이터로 또 재밌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내 인생의 제목과 목차를 한번 정해보셔서 그거를 한번 싹 둘러보고 데이터화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라는 거, 혹시나 뭐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요번에 느꼈던 감정, 롤모델을 한번 설정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재미있게 대입해서 또 재미있는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25년도는 목표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을 전부 다 사가지고, 전부 다는 좀 오바지. 그러니까 소설도 소설 좀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소설도 읽때 이제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 사람의 대표작 위주로. 근데 대표작이 다 소설이잖아. 소설을 읽어야겠네. 뭔 소리야. 대표작을 일단은 좀 읽어가면서 중간중간에 또 그분이 에세이 같은 거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읽고, 그리고 요번 연도 테마는 저는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로 가져갈 거기 때문에 뭔가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한 뭐 봄 가을쯤에 한 번 더 또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전체적인 내용은 또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책이 또 내 삶의 패턴을 이렇게 재밌게 만들고, 이렇게 맨날 토크 나누고, 이렇게 맨날 달리기 만들고, 이렇게 맨날 루틴을 잡게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과연 어떤 것들이 설정하면 재밌을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이렇게 자꾸 길어지네요. 어쨌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청남대 울트라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낭만 한 모금 먹었다. 자, 한번 보시죠. 굉장히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항상 요 주로 요쯤 도착하면 이제 훈련이 끝나고, 연극이 끝나고 나면 딴따단, 훈련이 끝나고 따라따딴딴. 어쨌든 낭만 한 모금 먹었다. 이게 속도 훈련하고 나면 이렇게 잠깐씩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서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안녕. 뭐라고? 영하 14도라고? 와, 이거 보세요. 나는 몰랐지. 이 작은 카메라로는 알 수가 없네. 달리면서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다 얼었네. 이거 와, 오랜만에 또, 와, 이거 보세요. 이 고드름 얼어 죽은 줄 알았다고? 제 작은 그릇으로는 담을 수가 없네요. 이 추위를 다 얼어버렸네. 어쨌든 안녕.